네, 이제 그 세 번째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 듀레이션 이 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페이지에 우리 문제 하나, 듀레이션 계산하는 거 하나까지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다시 이제 문제 하나 더 풀게요. 이전 우리 그 수업 마지막에 듀레이션 계산할 때 제일 아래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듀레이션 A는 보시면 분모와 분자, 그리고 분모에 쓰이는 이 0.1은 이 계산을 할 때 주어지는 만기 수익률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자 800원은 액면 이자율로 받는 이자, 매년 받는 이자입니다.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분자에는 우리 1년차의 현금 흐름, 2년차의 현금 흐름, 3년차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고 다시 경과년수를 가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듀레이션을 구했고, 듀레이션은 2.78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기 3년일 때 듀레이션은 2.78년. 제가 설명했죠. 만기보다 긴 듀레이션은 없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거나 같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중간에 이자 안 받는 거. 만기 때 한꺼번에 다 받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복리채라든지 그런 거. 예. 그래서 이표채 지금 중간중간 2차 받죠. 1년 차에 800원, 2년 차에 800원, 3년 차에 800원 플러스 원금까지 해서 1회 받은 거. 1회 받은 거는 중간중간 이자 받는 거는 이표채. 이표채의 만기, 이표채의 듀레이션은 만기보다 짧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풀겠습니다. A 채권의 액면가는 1,000원, 표면 이자율 10%, 시장 이자율 10%, 만기 3년입니다. A 채권의 듀레이션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답을 풀어보면 A 채권의 현금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표채이기 때문에 표면 이자 10%씩 중간에 이자를 받습니다. 현금 흐름은요. 1년 차에 이자 100원, 2년 차에 이자 100원, 3년 차에는 원금 1,000원과 함께 이자 100원까지 해서 1,100원 해서 현금 흐름의 합계는 1,30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그리고 PV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는 우리 그 첫 해에 받는 거 100원 계산을 해보면 100원 나누기 1 플러스 0.2 계산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90.91이 나올 겁니다. 2년 차에는요. 2년 차에는 1 플러스 0.1에 2승분의 100원 그렇게 하면 또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또 3년 차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해서 더하니까 총 합계는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가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가중을 1 곱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고요. 2차 년도에는 곱하기 2 가중했고요. 3년 차에는 곱하기 3 가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은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앞선 배운 시처럼 90.91 더하기 82.64 더하기 826.45 분의 90.91 더하기 165.29 더하기 2479.34 하면 답은 어떻게 나오나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2.7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듀레이션은 지금 문제의 답의 듀레이션은 답은 2.7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해 놓으시고요. 숫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액면가가 바뀔 거고 표면 이자율이 바뀌고 이자율이 바뀔 때 채권을 계산하는 채권의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문제 시험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여러 번 해보시고요.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듀레이션을 구할 때 채권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채권의 제일 큰 리스크는 그 채권의 발행자의 파산일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발행자가 파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상환하지 못하면 제일 큰 리스크인데 그런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만기까지 꼭 보유해야지만 내가 내 그 원금을 다 이렇게 충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중간중간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이자를 받은 현금 흐름을 가치를 반영한 남은 잔존 만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가 또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듀레이션이 많이 남은 채권형 펀드, 듀레이션이 짧은 작게 남은 채권형 펀드는 기대하는 수익률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채권형 듀레이션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리스크도 더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익률도 더 높고요. 대신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게 됩니다. 그렇지만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들,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형 펀드들 이런 투자 상품은 변동성도 작고 듀레이션도 짧기 때문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잔존 만기를 보는 게 아니라 듀레이션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듀레이션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에서 이제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1번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진다. 네, 당연하죠. 이거는 채권의 만기와 듀레이션은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이자를 많이 받더라도 만기가 점점 길어지면 듀레이션은 수식을 계산해 보면 다른 변화가 없는데 만기만 길어진다면 듀레이션은 길어지겠죠. 듀레이션이 길어진다는 말은 듀레이션이 증가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2번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우리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계산식에서 계산을 할 때 수익률, 즉 우리가 계산할 때 10% 수익률일 때 1 플러스 0.1의 1승 그리고 1 플러스 0.1의 2승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0.1, 0.1 이게 이제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이 높아지면요. 계산을 해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이 수익률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말과 같은 말입니다. 3번 표면금리 즉 이자율이 높아지면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당연하죠. 우리가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원금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자율 많이 받으면 당연히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4번입니다. 이자 지급 빈도가 증가할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즉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10%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거를
1년, 2년짜리 채권이 있고 10% 이자 받기로 했는데 10년에 10% 한 번, 2년에 또 1년 지나고 나서 1년에 10% 한 번, 또 2년째에 10%한 번 해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채권이 있고, 그게 아니라 분기마다 받는 채권 한, 둘, 셋,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씩 해서 2.5%씩, 2.5%씩, 2.5%씩 이렇게 받는 채권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중간중간 미리미리 돈 받아서 이거 다시 또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재투자해서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듀레이션은 짧아집니다. 계산을 해도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도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고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듀레이션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6주차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이자율 위험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듀레이션 계산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이자율인데요. 우리 실무에서 이자율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던가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실제 이자율이 실무에서는 어떤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자율이 어떤지, 또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어떤지, 그런 우리 이제 그 실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이자율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은 채권형 펀드가 될 겁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채권들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 채권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여기 나와 있는 채권형 펀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펀드라는 거는 2인 이상이 투자를 해서 이거를 운용사에서 운영해서 수익금도 손실도 나눠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그러면 펀드라는 거는 어딘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2인 이상의 투자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채권형 펀드냐, 주식형 펀드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냐가 정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의 이제 그 상품 사례를 보여드리면, 교보, 악사, 투마로, 장기, 우량, 증권, 투자 신탁, K-1, 가로, 채권, 클래스 A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자, 수업 시간에 한번 또 말씀드렸죠. 이 펀드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어, 그래서 교보 악사가 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운용사는 교보 악사 자산 운용사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펀드의 첫 단어는 운용사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보 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이름이 나오는데, 투마로우, 장기, 우량,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장기 상품이, 장기에 투자하는 거나,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긴 한데 장기 채권이라는 말입니다. 장기 채권이 뭡니까? 장기 채권이란 만기가 긴 채권이에요. 만기가 긴. 즉, 만기가 길기 때문에 듀레이션도 길다. 그런 채권형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A라고 되어 있죠. 제가 클래스는 A형도 있고 C형도 있고 E형도 있고 많죠. P형도 있고요. R형도 있고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펀드 투자 정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설정액이 6,867억 정도다. 순자산액이 한 7천억 원이다. 그래서 한 7천억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펀드 설정일 2006년입니다. 2006년부터 만들어진 펀드이고요. 수수료는 A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매 수수료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없음 돼 있고, 선취 수수료 A형 같은 경우에는 선취 수수료가 대신 있습니다. 즉, 내가 투자한 돈에서 처음에 0.02
떼고 투자에 돈이 들어간다. 그게 선취수수료 개념이고요. 선취수수료가 있는 클래스가 A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방법이 나와 있는데 17시 이전에 환매를 하면 내 돈을 3영업일 기준가로 해서 3영업일에 돈을 주고요. 17시 이후에 환매 신청을 하면 제 4영업일 기준가로 해서 4영업일에 돈 줄게, 이제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보수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이 화면 밑으로 쭉 드래그해서 내려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교보 악사 투마로 장기 우량 증권 투자 신탁 그 채권형 펀드는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나를 봤더니 국내 채권에 대부분 다 투자가 되어 있구나. 당연히 채권형 펀드니까요. 국내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88% 국내 채권에 이제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듀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4.1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운영되어 있는 채권들의 듀레이션의 평균이 4.1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펀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이렇게 듀레이션을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펀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진 챔피언 단기채 증권자 투자 신탁 가로에서 채권 클래스 C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첫 그 단어 유진이라는 운영사구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 보니까 유진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그리고 가로 안에 채권, 얘는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구나. 그리고 이름에서 보면 성격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단기채, 뭔가 단기 짧은, 만기가 짧은 채권에 운영하는 펀드구나. 그래서 얘는 앞선 교보악사 투마로 거기 장기 채권형 펀드와는 달리 얘는 단기 채권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C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C이기 때문에 보시면 선취수수료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선취수수료가 있는 것은 클래스 A가 되겠습니다. 밑에 드래그해서 좀 내려보겠습니다. 유진 챔피언은 단기이기 때문에요. 만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의 36% 가지고 있지만 유동성에도 63%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의 현금이라는 거죠. 굉장히 짧은 채권이나 아니면 현금에도 많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지만 이 펀드의 장점은 유동성이 좋다. 그리고 변동성이 낮다. 이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밑에 듀레이션 한번 볼게요. 평균 듀레이션이 1.49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권들의 평균 듀레이션이 1.49년입니다. 앞서 봤던 교보악사 투마로 장기 채권형 펀드는 4.1년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기, 아주 짧은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례를 봤고요. 우리 다음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 이상 우리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0.75로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여기 최근에 한 2, 3년간 급격히 또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를 좀 올릴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고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고 오히려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했었습니다. 2020년 5월에 0.5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요. 그 뒤로 쭉 0.5를 유지하다가 드디어 2021년 8월에 금리를 0.75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우리나라 금리는 현재 금리인 0.75가 되었습니다. 0.5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세계의 금리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 기준금리를 보니까 2020년 기준이지만 지금 현재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변경이 없이 0에서 0.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저금리가 되겠습니다. 유럽이 평균 0% 정도의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5였다가 지금 0.75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4.35 정도, 일본이 0에서 거의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월 28일 이거는 2020년 기준 0.75에서 0.5로 된 지 1년 6개월 만에 2021년 8월 1년 3개월 만이네요. 다시 0.75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0에서 0.25 정도 금리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할 거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거는 긴축 정책을 펼친다는 거고요. 나중에 2020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다시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0.75지만 현재 0.75지만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준금리고 우리가 저축을 할 때 금리는 또 다른 개념이죠. 기준금리에 우리는 금리를 가산해서 적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들의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라는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은행의 여러 가지 금리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은행은 이렇게 많은 은행이 있고요. 또 외국 은행도 국내에 많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미국 은행인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있고요. 일본의 MUFG 은행이라든지 스미토모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프랑스 은행, 영국 은행, 그리고 중국은행, 싱가포르 은행 이런 은행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역에 가면 중국공상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은행들이 많이 진출돼 있고요. 이런 은행들은 여러 가지 상품 경쟁력도 있지만 또 유학생들에게 돈을 보내고 받는 그럴 때 또 활용되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은행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전국은행연합회를 보면 이렇게 금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보면 정기예금의 금리를 비교해 보자라고 해서 각 은행들을 클릭하고 내가 뭐 12개월을 볼지 24개월을 볼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각종 은행 금리가 다 오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다 비교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우리은행의 이런 상품은 금리가 36개월에 0.5도라. 그런데 광주은행에 보니까 플러스 담보화 예금이 0.9를 주더라. 그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합회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더 높은 이렇게 신한은행의 미래설계, 연금, 예금 이런 경우에는 한 1% 정도, 1% 정도의 이제 예금을 이제 주고 있네요. 또 대출금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던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은행들도 돈을 빌려오거든요. 돈을 빌려와서 여기에 금리를 가산해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금리도 전국은행연합회 보니까 다 비교가 되네요. 각 은행 다 금리 비교할 수 있고요. 또 대출 상품도 주택담보대출, 일반 신용대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여기 따라서 상품들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다 공시되어서 비교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일반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으로 빌리는 신용대출을 보니까 신용 등급별로 해서 금리가 이렇게 다 다르더라. 그래서 1, 2등급 보니까 어디가 제일 낮냐 봤더니 2.29인 농협이 제일 낮네요. 농협이 제일 낮고, 근데 또 9, 10등급을 보니까 농협이 아니라 또 DGB 대구은행, IBK 이렇게 은행, DGB 대구은행이 더 낮네요. 1, 2등급은 농협이 더 낮았는데, 그쵸? 여기는 또 이쪽이 더 낮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따라서 은행별로 금리가 이렇게 다르니까 비교해 본다면 훨씬 좋겠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금리가 다 다르다. 1, 2등급 농협이 제일 낮은데 또 주택담보대출은요. 6등급까지만 시중은행에서 해주고 7, 8, 9, 10등급이 되면 보통 은행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거의 안 해주고 대구은행이 해주고요. 또 요 밑에 조금 잘렸는데 더 보면 수협이나 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는 이제 여기에도 대출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무에서 또 요즘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 기억할 것은 상식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75 그리고 또 그 4, 4분기 때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0에서 0.25% 정도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6주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